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김대중 이재호입니다. 제가 발표에 앞서서 제가 어제 잠을 자려고 하는데 안 오더라고요. 제가 결혼하기 전에도 이렇게 안 들었거든요. 준비도 진짜 결혼 준비만큼 잠도 결혼만큼 안 들었더라고요. 왜 그런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모시는 분들이 정말 프로페셔널한 분이시잖아요. 수학과 수어에 수학과 분들이 제가 여성분들한테 감히 말을 잘못하면 이제 완전 해당시킬까요? 나는 한편으로는 언제 이런 기회가 있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도 들었어요. 하시다가 뭐 저건 아닌 것 같은데 또 이쁘게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토익토론 기반 소프트웨어를 접목한 수학과 창의적 문제 해결 실장을 주제로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주제 설정의 필요성, 이론적 배경, 그리고 실태 분석, 수업의 실태, 수업자 성찰 순입니다. 먼저 주제 설정의 필요성입니다. 제가 수학 수업을 하는데 이 소프트웨어를 접목하게 된 이유는요. 2010 개정 교육과정에 의하면 외과 17차시에 소프트웨어 교육이 의무화될 뿐만 아니라 창의융합형 교육을 강조합니다. 저는 처음에 이 개정교육과정을 바뀌는 걸 봤을 때 이걸 수학뿐만 아니라 수학에도 접목하면 정말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하고 내가 이걸 수업인데 만약에 이걸 연구해서 라이브를 만들어서 정말 연구한다면 나는 큰 학교에도 큰 계기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제가 소프트웨어 교육을 정말 좋아했는데요. 이 소프트웨어 코딩 교육을 하면 할수록 느끼는 게 이 알고리즘의 특성상 이 수학이랑 되게 깊은 상호관계가 있습니다. 저 그걸 몰랐는데 교수님한테 지도전을 들었을 때 이 소프트웨어 중에 스크래치라는 소프트웨어가 원래는 MIT 공대에서 이 수학 도구를 위해서 개발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 도입되면서 우리나라에서는 소프트웨어 교육의 응용사가 됐습니다. 다음은 토익토론의 필요성입니다. 이 소프트웨어 교육을 수학이나 다른 교과에 접목했을 때 최고의 단점은 뭐였냐면 학생들의 능력 차이에 의해서 수준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납니다. 잘하는 학생은 정말 잘하는데 못하는 학생은 정말 힘도 못해줬거든요. 근데 이게 만약에 토익토론 협력학습을 진행한다면 학생들의 이런 개개인의 능력 차이를 상호 보완할 수도 있고 이 토익토론을 통해서 학생 개개인의 수론적 사고보다는 확산적 사고가 가능할 수 있는 그런 걸 기억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론적 배경입니다. 발음이 잘 안 되는데 메리 파우저에 의하면 소프트웨어 토익토론 학습이란 이 소프트웨어 교육에서 코드를 이해하는 과정이 중요하면 이를 위해 학습자 간의 의사소통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또한 소프트웨어를 통한 문제 해결을 위해 학습자 간의 토익토론이 권장된다고 합니다. 이 연구자의 논문을 봤을 때 제가 이거 내가 지금 하고 싶은 완전 내용이랑 비슷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첨가를 했습니다. 참고 수학자는 아닙니다. 도날드 수학과 토익토론 학습을 보고 학습자들 간의 많은 이야기를 통해서 확산적 사고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문제 해결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이걸 이제 학습자들 간의 이야기를 통해서 많은 풀이법을 찾아낸다고 한다고 하네요. 이 과정에서 토익토론이 필요하며 다양한 해결 방법을 이끌어낼 수 있다고 합니다. 실태 분석입니다. 저희 반 실태 분석. 남자 12명, 여자 12명, 총 24명입니다. 남자 1대1이에요. 화목한 반입니다. 각 4명씩 여성 모둠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학생과의 교우관계가 되게 좋습니다. 학생들이 남자, 여자 1대1이다 보니까 사람이 싹트는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오중당, 오중서 또 제가 이렇게 남자 3명 이렇게 안 하고 남자 둘, 여자 둘로 이렇게 학생들이 이제 사랑의 힘으로 토익교육도 열심히 하고 수학교육도 열심히 하고 성사학습 실제로는 저학년 분에서 도형무용과 전차시에서 삼각형 성질에 대한 내용을 학습했습니다. 평행사변 전차시에 삼각형에 대해서 이미 학습한 상태이기 때문에 전차시에 선수학습을 진행했습니다. 코딩 능력은 수학과 연계해서 소프트웨어 코딩 능력을 제가 학기 초부터 개별적으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게 된 이유는 작년에 저희 학교에서 소프트웨어 활용 선도학교가 지정돼가지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제가 미리 방과후 교육이라든가 동아리 활동 시간에 제가 가르쳤던 코스가 남아있어서 학생들이 무리 없이 잘 접근할 수 있습니다. 토익토론 실태는 학기 초부터 모든 교과 연계해서 토익토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토익토론 기법을 다양하게 접목해서
다음 수업의 실제입니다. 그 3다각형 단원의 평행사변의 성질 알기 그 사실을 선택하여 수업을 진행할 텐데 수업 활동 1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활동 1은 평행사변의 성질을 예상하는 겁니다. 이 평행사변의 성질을 예상하고 마을 그림을 보고 성질을 예상하는 활동을 이룰 때 학생들이 돌아가며 말하기를 통해서 자신이 그 평행사변형을 보고 그 성질에 대해서 예상하고 표현하는 겁니다. 원리탐구 수업 모음을 적었기 때문에 여기서는 필요성 인식 단계가 되고 그 다음 원리내재 조작 활동이 편집화 단계입니다. 활동 2에서는 내가 예상한 그 평행사변의 성질을 자와 각도기를 이용한 조작 활동을 통해서 직접 재어보고 측정을 해보는 활동을 통해서 내가 예상한 게 맞았는지 틀렸는지를 확인해보는 그 원리내재 조작 활동을 합니다. 또한 교과서 평행사변을 재어보는 활동을 추가로 함으로써 타당성 검토 활동을 진행합니다. 이러한 활동들이 끝나게 되면은 학생들이 엔트리를 활용하여 평행사변을 그리는 활동을 합니다. 여기서 엔트리를 사용하는 이유는요, 스크래치를 많이들 사용하는데 저희 학교 기반상 스마트 기기가 많이 널려 있습니다. 엔트리는 스마트 기기에서 돌아가는데 스크래치는 이 스마트 기기에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스크래치를 사용하지 않고 엔트리를 사용하였습니다. 엔트리는 그 스크래치의 한국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의 차이가 없고요. 차이가 있다 치면 한글 2012랑 한글 2014 그런 차이예요. 구현하는 기능이 똑같습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활동 1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몰래가면 찍느라고 좀 고통했어요. 카메라 앞에서 애들이 막 모범적인 말을 하려고 하더라고요. 설정 아닙니다. 나는 이웃하는 조각의 크기의 합은 180도일 것 같아. 계속 써있으니까 말하더라고요. 계속 써있으니까 나는 마주보는 부분의 길이가 같을 것 같아. 얘는 좀 설정이 돼요. 많이 해봤어요. 이렇게 돌아가며 말하기를 통해서 평행사변형의 성질을 예상해보는 활동을 합니다. 이렇게 돌아가며 말하기 표기처럼 듣고 쓴 이유는요, 모든 건 전체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예상하기 이런 활동이 나올 때 꼭 이 기법을 써요. 그리고 이게 하게 되면은 모든 건 전체가 하다 보니까 공정하게 이게 참여를 할 수가 있게 되고, 토론을 하다 보면 중복 의견이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돌아가며 말하기를 하면 앞 사람이 해버렸기 때문에 자기는 다른 걸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이것도 막 학생들이 제가 먼저 했는데요, 이번엔 제가 먼저 할게요. 그래서 이것도 가위바위보를 정해서 먼저 말하는 거 설정하게 하고 소소한 팁이 있습니다. 이게 되게 억울한 게 특정 자리에 앉은 애는 되게 쉽게 얘기하는데 마지막 말하는 애가 되게 불리하더라고요. 베스킨라빈스 게임 그거는. 다음 활동입니다. 그 삼각형 두 개를 붙여서 평행사변을 만든 중이거든요. 이걸 이렇게 직접 재보는 겁니다. 각도도 재보고 내가 예상한 걸 이걸 측정을 통해서 맞았는지 틀렸는지 확인해주는 조작을. 이 활동은 조작 활동 또한 수학적 원리탐구 활동이고요. 활동 2에서 예상한 내용을 직접 조작 활동을 통해 확인하게 합니다. 스스로 직접 조작 활동을 통해 증명해 보임으로써 자기가 하는 예상이 맞았는지 틀렸는지를 확인하고 이해에 도움을 줍니다. 조작 활동 이후에는 이 삼각형, 지금 색종이 삼각형을 측정했잖아요. 이 교과서에 있는 삼각형을 직접 시정해 봄으로써 다른 예시를 통한 타당성 검토 활동을 진행합니다. 대망의 이 수업의 꽃 엔트리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코딩 활동입니다. 제 목소리. 자, 그러면 이번에는 오늘 배운 평행사변형의 성질을 발표하는 거 엔트리를 활용해서 평행사변형을 직접 프로그래밍하는 활동을 해볼 겁니다. 자, 엔트리로 프로그래밍을 하기 전에 우리가 알아야 될
성질. 주의해야 될 성질은 뭐가 있나요? 마주보는 두 변의 길이가 같아야 한다. 좋습니다. 또 이 말들이 아까 조작 활동을 통해서 증명이 된 활동이에요. 내가 재봤더니 두 점이 같다. 그 다음 잘 들고 있습니다. 시은이가 해볼까? 마주보는 두 값의 크기가 같은 것을 이용하여야 한다. 오, 좋습니다. 자, 이 오늘 배운 세 가지 성질이 코딩에 들어가 있어야 평행사변형을 제대로 그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상형, 스마트, 자, 지금부터 스마트 패드를 통해서 렌트기를 이용해서 평행사변을 그려보도록 합시다. 시작하세요. 자, 평행사변을 그릴 때 모든끼리 토의를 해서 그려볼 수 있도록 합시다. 안 되지. 고화질로 했더니 좀 빨리네요. 자, 그러면 우리 준영이가 한번 코딩하는 거 한번 발표해보도록 해볼까요? 자, 준영이 한번 해볼까요? 오. 자, 여러분 어떤가요? 저 도형은 평행사변형인가요? 네. 오, 맞습니다. 자, 그럼 준영아, 너가 저 평행사변형을 코딩한 과정을 한번 여러분한테, 우리 친구들에게 설명해 볼래? 정지하기 누르고. 설명해봐. 이동 방향을 그만큼 처음에 이동 방향을 그만큼 움직이고 이동 방향을 120도만큼 회전하고 이동 방향을 200만큼 움직이기를 하고. 잠깐, 준영아. 저 이동 방향을 120도만큼 회전하기가 뭘 의미하는 거예요? 평행사변의 각도를 의미하는 것. 아, 그래요? 그럼 100만큼 움직이기는요? 그만큼 움직이기는 평행사변의 변의 길이를 같게 만들기 위해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계속 설명해 보세요. 이동 방향 60도부터. 이동 방향을 60도만큼 회전하고 이동 방향으로 100만큼 움직이기를 합니다. 이동 방향을 120도만큼 회전하고 이동 방향으로 200만큼 움직이기를 하고 마지막으로 이동 방향을 60도만큼 회전하기를 합니다. 이동 방향? 발음이 좀 어렵네요. 자, 좋습니다. 자, 그럼 준영아, 이 코딩에서 평행사변형의 성질, 이 드러나 있는 부분이 어디에 있을까? 마주보는 두 감의 크기가 같고 그게 어디에 있어요? 저 코딩 내용에서? 코딩 내용에서 이동 방향을 120도만큼 회전하고 그 밑에 있는 이동 방향을 120도만큼 회전하고. 그러네요. 이동 방향 120도가 위에도 있고 아래에도 있네요. 좋습니다. 또, 마주보는 두 변의 길이가 같습니다. 그건 어디에 나타나 있어요? 처음에 이동 방향으로 100만큼 움직이기가 있고 밑으로 내려가다 보면 이동 방향과 100만큼 움직이기가 있어 변의 길이가 같습니다. 또 같은 변이 하나 더 있죠. 한번 찾아볼까요? 이동 방향을 200만큼 그렇죠. 움직이기가 이동 방향을 200만큼 움직이기가
개가 있어요. 선생님이랑 또 하나가 같습니다. 아 그래 우리 주영이 참 발음하느라고 고생 많았다. 그럼 마지막 성질 하나 더 있죠. 뭐가 있어요? 표현사변의 성질에? 표현사변의 성질은 두 각의 크기를 더했을 때 80도가 됩니다. 어떤 두 각? 마주보는 두 각이 마주보는 두 각이에요? 자 마주보는 아 그렇죠. 이웃하는 두 각이죠 여러분. 자 그럼 어디 찾아보세요. 이동방향을 120도만큼 회전하기에는 120이고 이동방향을 60도만큼 회전하기를 더하면 180도가 됩니다. 좋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이 평행사변형의 성질을 오늘 배웠는데요. 오늘 엔트리를 활용해서 평행사변을 그렸을 때 여러분 느낀 점은 어떤 것이 있었나요? 오, 많이 듣는데. 자, 진규가 한번 말해보자. 평행사변의 성질을 이용하니까 정말 그려졌죠. 또 준이가 한번 말해볼까요? 실제로 알려주고 자기가 직접 그린 게 아니고 컴퓨터 코딩을 해보니까 재밌었어요. 코딩을 해보니까 정말 재밌었어요. 활동을 이런 거 설명해 드리면요. 이 수학적 원리 탐구 내용을 바탕으로 이 성질 세 가지를 학생들은 알게 됩니다. 내용은 마주보는 두 변의 길이가 같고, 마주보는 두 각의 크기가 같고, 이웃하는 두 각의 합이 180도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를 기반으로 학생들은 이 엔트리로 코딩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코딩 내용을 보면요. 별로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뭐 소프트웨어로 발표를 한다 해서 대단한 그런 발표는 아니고, 보시면 선생님들도 진짜 한 번에 하실 수가 있어요. 이 그리기 시작하기 버튼을 눌렀을 때 이제 이 앞에 이거는 이제 제가 그 빨간색 그 선을 그린다는 그런 명령이에요. 코딩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렇게 해석되거든요. 100만큼 움직이고 글자 그대로 얘가 100만큼 이렇게 움직이는 겁니다. 그 1초 기다림이 왜 넣냐면 이걸 안 넣으면 얘가 한 번에 팍 그려져요. 그래서 학생들을 교육할 때 저는 이게 중간중간에 1초 기다리기를 넣어서 이게 딱 끊어지게 만듭니다. 이동 방향을 120도만큼 회전하기. 자, 이게 조금 관건이에요. 이게 조금 관건이에요. 보면은 선생님들이 딱 보셨을 때 이건 60도지 120도가 아니거든요. 근데 이걸 학생들한테 충분히 교육을 해봐야 됩니다. 자, 이거 가르칠 때 어떻게 가르치냐면 네가 한번 나와봐라. 앞으로 100만큼 가봐. 가요 얘가. 거기서 120도만큼 돌아가. 어떻게 되는지 네 기준에서. 그럼 그때서야 이렇게 돌다가 이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나와요. 만약에 여기서 제가 60도를 넣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얘 중심이니까 얘 중심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죠. 이렇게. 그러니까 120도니까 다 깍깍이 120도인 거예요. 돌 때는. 그래서 도형 같은 단어를 가르칠 때 이 소프트웨어를 접목할 때는 이런 걸 좀 알려줘야 돼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처음에 물론 이런 수업을 충분히 했기 때문에 약간 이런 식으로 바로 보시는데 처음 가르칠 때는 아이들이 처음 160도를 넣어요. 그럼 도형이 절대 안 나오죠. 이상한 도형이 아니라 무슨 선이 나와요. 선이. 그래서 왜 그럴까 하다가 제가 이제 안 하면 나와서 네가 한번 그려보라고. 그럼 그때 딱 깨달아요. 학생이 이렇게 가다가 자기가 60도 돌았더니 아닌 거예요. 이렇게 확 꺾어야 되는데 이 점이 일반 그런 각도를 이용한 도형 작도랑 살짝 다릅니다. 하지만 제가 이게 도형 작도였으면 이걸 안 썼을 거예요. 성질 알기이기 때문에 사용한 거예요. 수학의 기본 그런 원칙을 주기적이기 때문에 200만큼 움직이기 당연히 이 긴 선이겠죠. 그리고 60도만큼 회전하기 마찬가지로 이 바깥각을 60도를 도는 거기 때문에 120도가 이렇게 회전이 됩니다. 그림상으로는 200만큼 움직이고 60도만큼 회전하고 100만큼 이동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걸 할 때 아까 제가 그 학생이 그 엔트리를 통해서 이걸 저장을 하게 되면요. 제가 앞에 있는 노트북에서 볼 수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엔트리 장점 중에 하나가 학급을 클래스 팀처럼 이렇게 개설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걔가 뭐 만들었는지 클릭하면 바로 나올 수가 있어요. 소소한 팁인데 만약에 활용하신다면 되게 좋습니다. 학급만 되시면. 그리고 반드시 제가 하는 거는 이걸 할 때 이 코딩을 왜 이렇게 짜는지를 좀 물어봐요.
왜 자꾸 여기에 어떤 성질이 그 모형 평행사변의 성질이 이 과정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이건 약간 유의 활동이 끝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걸 진행하면서 토익토론이 재밌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약간 디바이스가 개인마다 한 대씩 있잖아요. 그래서 약간 폐쇄적인 그런 활동을 하게 돼요. 학생들이 자기 거 이렇게 만들고 남의 거 안 보고 자기 것만 열중하거든요. 근데 제가 앞서 보여드린 이 코딩 방법 말고도 평행사변을 그릴 수 있는 코딩 방법은 수십 가지가 있습니다. 심지어 이거는 그렇게 잘 짠 코딩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지금 코딩을 보면은 약간 반복된 표현이 많잖아요. 네. 여기 120도만큼 회전하고 200만큼 움직이기 여기 똑같이 있잖아요. 여기도 똑같이 있고 이런 거 혹시 스크래치 선생님들 사용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건 실제 진짜 코딩 모습이거든요. 요거를 이렇게 아까 그 발표한 친구가 이렇게 짠 거예요. 근데 어떤 친구는 어떻게 짜냐면 얘를 여기 보면은 반복이 있습니다. 빼서 두 번 반복하기를 써서 여기서 자기가 반복되는 걸 찾아내요. 주니까 요번에 움직이고 돌고 이게 지금 저도 그리는 걸 보면서 머릿속으로 그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가장 오류죠. 이렇게 오류가 나도 이렇게 그려지기는 해요. 이런 과정을 계속 반복하면서 학생들이 자기에 맞는 걸 만듭니다. 지금 이것도 평행사변형이긴 한데 아까 코딩보다 짧아졌죠? 두 번 반복하기를 사용했기 때문에 이런 걸 학생들이 서로 알아내요. 어떤 애는 되게 짧게 짰는데 나는 기네. 물론 수학적 그런 지식을 쌓는 것도 있지만 자기가 이 알고리즘 짜는 것도 이게 조금씩 배워나갑니다. 그리고 되게 신기한 게 우둠이 그게 첫 수업일 때는 표현이 안 나는데 이게 1년이 가면 되게 평등화가 돼요. 되게 전체가. 그래서 웬만한 건 딱 제시하는 순간 다 풀어요. 토익토론 그때도 물론 하면 좋지만 안 해도 거의 평균적으로 나옵니다. 수준별 교육에 되게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다음 제가 이 수업을 준비하면서 깨닫는 점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 소프트웨어 활용을 할 때 학생들의 수준 차이가 많아 사전 연습이 필요합니다. 이게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생각보다 학생들이 저마다 개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특히 좀 소극적이고 한국에 이제 핸드폰이 없는 학생들은 이게 다른 능력이 좀 떨어지더라고요. 근데 이게 얘가 안 해본 거지 하면 금방 늘어요. 학생들이라서 그런지 금방 늘더라고요. 쓰게 하면. 그래서 이거를 뭐 토익토론 활동을 통해서 협력하게 하면은 금방 이게 통치하거든요. 그리고 과도한 자료 흥미로 인한 수업 중 소프트웨어 스위치가 되게 필요합니다. 패드 사용하죠. M3 사용하죠. 이거 사용할 때 제가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거를 정부령 발표를 할까 말까도 되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까 그거는 엄청 혼나고 나서 찍은 동영상이라서 애들이 뒤지는 듯이 조용해요. 이 공간에서 제가 신인데 신에게 고역하는 듯이니까. 근데 일반적으로 솔직히 그걸 해낸다고 해봐요. 애들 막 제정신이 아니에요. 막 지금 평행사변이 눈에 안 들어오죠. 지금 막 엔트리 막 로봇이 움직이는데 지금 홍박가 이제 다. 그래서 이것도 근데 많이 하면은 나중에는 그냥 힘들어해져요. 처음에 좀 그래요. 그래서 이 투입 시기를 저는 보통 끝단계에 넣습니다. 근데 약간 훈련이 되면 중간 단계에 넣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거 만약에 활동 1에다 넣는다고 생각하세요. 활동 이상 진행하는 애들은 서랍에 가 있죠. 마음이. 이거 끝나고 완전 엔트리를 하면 게임도 있던데 한단 말이에요. 4학년 애들이 뭘 알겠습니까? 자, 다음은 토익토론을 통한 협력 코딩 활동에서 다양한 답변을 하였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두 번 반복 뿐만 이건 되게 사소한 것이고 학년이 올라가면 이게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요. 제가 4학년이긴 하지만 방과 후 활동을 제가 따로 소프트웨어와 로봇 수업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만약에 학년이 올라가게 되면은 수준 차이가 더 벌어져요. 근데 이걸 하게 되면 더 효과가 큽니다. 논리적인 수학 효과의 특성상 소프트웨어 코딩과 연계시 적용 효율성이 높습니다. 상당히 높아요. 저는 물론 교육을 임하시는 분들도 뭐 박사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좀 실과보다는 이 소프트웨어가 이 수학에 좀 더 맞는 것 같아요.
물론 실과도 맞겠죠. 실과도 맞는 그런 게 있겠죠. 근데 단순히 이렇게 외적으로 보여주고 뭐 로봇의 특성 약간 이런 내용이잖아요. 근데 진짜 소프트웨어를 넣게 되면은 정말 수학과 많습니다. 특히 도형, 기하 이런 단원에서는 정말 최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도형의 성격을 아는 그런 단원에서 학생들이 막연하게 그 그림을 보고 하는 것보다 자기가 직접 코딩을 짜서 하게 되는 건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또 시각실과도 얘네는 어차피 2021로 개정 교육과정에 의거해서 이걸 하게 돼요. 이 엔트리 스크래치 반드시 하게 됩니다. 얘네는 6학년이 되든 중학생이 되든 이거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미리 수학에서 하면서 가르치게 되면은 나중에 그 학생이 공부를 할 때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데이터가 온 기반 이제 엔트리랑 소프트웨어를 전공하셨거든요. 저도 옆에서 가끔씩 봅니다. 어떤 때는 로봇을 가지고 이용해가지고 이걸 하더라고요. 처음에 이제 로봇을 활용해가지고 수업을 한 것들 이제 영상을 보여주려고 했는데 아직까지 로봇은 우리가 각부의 회전이나 이런 쪽에서 오류를 많이 못 만들었어요. 그래서 글 써가지고 이렇게 수업 공개해 주는데 다시 한번 이렇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에 이제 지뢰인가 하겠습니다. 혹시 이렇게 영상에다가 사례 발표 보시면서 혹시 궁금하신 거 이렇게 질문 이렇게 하겠습니다. 소소한 예. 저도 평소에 이런 프로그램을 하거나 일단 도형 단원에서는 거의 다 사용할 수 있고 저는 근사값도 이걸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근사값 같은 경우는 솔직히 저는 아직 짧아서 그런지 근사값 가르치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근사값을 가르칠 때 이렇게 죄송합니다. 그 반올림 할 때 학생들이 약간 무의식적으로 그걸 약간 외우는 식으로 하잖아요. 제가 한번 보여드리려고 했습니다. 시간이 좀 걸리는 관계로 그 스크래치 코딩 중에 반올림 코딩이 있어요. 반올림 코딩이 있습니다. 그걸 이용해서 이때는 제가 로봇을 사용해요. 그 조그마한 로봇인데요. 로봇을 사용하지 않고 그냥 그리기를 사용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0부터 2.0까지 그래프를 하나 줘요. 학습지로. 그리고 나서 네가 거기에다 값을 넣었을 때 이 그림이 얼마만큼 지는지를 이 형광펜으로 그리게 돼요. 그럼 처음에 0 넣으면 0이겠죠? 0.1이면은 당연히 0이겠죠. 근사값 값이 다 나와버립니다. 계속 긋다가 0.5일 때 1이 되면 이렇게 쭉 늘어나는 거예요. 이게 로봇이면 효과가 더 좋습니다. 1.4까지 가다가 1.5에서 또 2가 되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계단식으로 이렇게 그려져요. 그래서 너희가 이 그래프를 그려서 알게 된 점을 한번 말해보자 하면은 학생들이 그때 근사값을 이해하게 돼요. 이게 보니까 0.5에서 계단식으로 이렇게 올라가니까 알게 돼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제 이 스크래치만 활용하면 도형 쪽이 좀 관건이고요. 만약에 로봇까지 사용하신다면은 되게 다양합니다. 되게 이게 어떤 식으로 다양한지 사칙 연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코딩을 할 수가 있는데 또 로봇이 불빛으로 그걸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규칙찾기 이런 것도 충분히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규칙찾기 같은 경우는 그것도 코딩으로 학생이 어느 정도만 짜면은 이제 불빛으로 표현되는 그런 걸 짤 수가 있거든요. 이게 생각보다 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학생들이 그걸 보고 코딩을 하고 이게 짜여진 원리를 역으로 추론하게 하는 활동도 합니다. 저는 그 불빛을 통해서 이게 어떤 규칙이 있는지 보여주시면 코딩하는 거 딱 보여주고 리딩하더라고요. 야 이거 어떤 규칙인가? 이거 보고 4번 펴지고 한 번 꺼지고 4번 펴지고 한 번 꺼지고 반복이네요. 이거 혹시 뭐 그런 건가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건 하게 될 때 약간 양날의 검인 것 같아요. 학생들의 통제가 충분히 있어야 되고요. 특히 로봇일 경우에는 더합니다. 이건 방과후 때 제가 쌤이 좀한 거거든요. 아직 저도 제가 확신해 드릴 수 있는 거는 이 정도고 나머지도 많아요. 많은데 이게 보완해야 할 점이 너무 많아서 일일이 다 말씀드리기가 좀
도형 부분 확실하고 만약에 로봇 가능하시면 근사값이라든가 그 규칙 찾기도 되고 말씀드립니다. 또 다른 민주교육대학교 도전중학교 보냈으니까 그 수학과가 저희 토론학습을 좀 적용하기가 좀 어려웠으니까 수학과 학습의 학습 내용의 특성상 논리성에 비춰봤을 때 여기에서 본차시에서 적용한 돌아가듯이 말하기와 짝토의 활동이 있는데 혹시 이 활동 중에 상충되는 의견이나 오개념을 가진 의견을 이렇게 표현하는 활동이 그런 상황이 없었는지 혹시 그런 상황이 있었다면 어떻게 제대로 하셨는지 이 수업이 아니더라도 다른 주제의 수업에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돌아가며 말하기 같은 경우는 제가 예상하기 활동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상하기 활동을 하게 되면은 그거는 이제 5개념이 나올 수 충분히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다음 활동에서 내재 조합 활동을 통해서 본인이 그 말했던 그 예상하기를 측정해 보면서 깨닫게 돼요. 아, 이거 내가 다른 의견이었구나. 내가 틀렸구나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코딩 활동을 통해서 짝토이 활동을 하면서 서로 상충되는 게 나와도요. 이게 실행을 해보면 딱 바로 나오지 않습니까? 얘가 맞았는지 틀렸는지. 만약에 둘 다 똑같이 그려졌을 경우에는 저는 학생들한테 간결한 코딩이 제일 잘 된 코딩이다라고 말해줘요. 이게 다른 토익 토론을 할 때는 확실히 서로 의견이 충돌할 때는 되게 어려움이 많더라고요. 이게 또 가치 판단일 경우에는 되게 어려운데 좀 수학은 토익 토론을 할 때 확실하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논리 기반으로 해서 이게 아웃풋이 확실하게 나오기 때문에 토익 토론을 할 때 좋았던 것 같고 저도 약간 수업을 설계할 때 의도적으로 약간 그런 쪽으로 설계했습니다. 왜냐하면 수학 수업을 할 때 가치 충돌이 계속 일어나게 되면은 솔직히 말하면 시간이 막 부족하더라고. 지금 학생들이 이 활동을 다양하게 해봐야 되는데 지금 네가 맞다 내가 맞다 물론 중요하긴 한데 예, 그래서 제가 의도적으로 약간 그런 쪽으로 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궁금한 사항이 네. 예,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본차시 수업에서 소프트웨어를 하면서 코딩하는 학습으로 행사의 성질을 알고 그것을 이제 그려보는 활동을 했는데 일반적으로 수학 수업에 보면 이런 이제 개념 학습을 한 다음에 아이들이 이제 적용 학습을 하는 상황에서 수학 김치를 보면 모는 종이에다가 그려보는 활동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이제 저희 요 주제가 토익 토론 중심의 협력 학습이었다면 일반적으로 제 같은 경우였다면 그냥 활동 3 정도에서 모두별로 다양하게 다양한 크기와 모양의 비행사면을 그려보는 것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선생님께서 지금 소프트웨어를 코딩을 이용해서 했던 수업과 모노 중에도 아마 수업을 하셨을 것 같긴 한데 또 물론 뭐 다른 교육적인 영향에 있어서 좀 차이는 있겠지만 어느 게 더 학습 결과적인 면에서 학습 목표 달성적인 면에서 더 효과적인지 또 그리고 일반적으로 수업에 일반 기술 수업에 적용할 때 교수 학습의 학습 활동의 효율성을 생각한다면 어떤 방법이 더 나을지에 대해서 수업을 해보시니까. 이거 저도 진짜 되게 깜짝 놀랐는데요. 저도 이제 솔직히 말하면 이 소프트웨어를 수학 수업에 접목할 때 되게 갈등을 많이 했습니다. 과연 이게 학생들이 진짜 직접 그려보고 각도기로 그려보고 이런 작도 활동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이게 솔직히 클릭으로 하는 것보다 이게 조작 활동도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이 단원을 딱 불렀던 이유 중에 하나가 만약에 평행사변형을 작도해보자 였으면 저는 이거 절대 안 썼을 겁니다. 근데 이제 성질 알기고 전차 시에서도 삼각형의 성질을 알기를 하고 평행사변형을 넘어온 단계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작도 이전에 이제 성질 알기고 학생들이 이 도형의 그런 성질을 예상해보고 그거를 확인하는 그런 활동이라면 그려보는 활동도 물론 상당히 좋지만 이 그려보는 활동보다는 소프트웨어도 사용하면 어떨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그 옛날에 스마트 교육이 나왔을 때처럼 하나의 그 줄기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솔직히 말하면은 제가 이 그냥 일반적으로 이렇게 할까도 생각도 했는데, 여기 계신 이 대선배님들 앞에서 의견도 듣고 싶은 생각도 있었어요.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좀 모험을 많이 한 거죠. 소프트웨어를 접목해봤습니다. 그 선생님도 정말 잘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조작 활동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그 차시의 특성이 학생의 그런 도형, 그런 도구 사용, 각도기라든가 자를 활용하는 그런 게 좀 더 강했으면은 저도 이 소프트웨어는 좀 배제하고 그려보는 활동 주로 했었습니다. 제가 이걸 한 것 중에 하나가 그 각도기 자로, 물론 그래도 애들이 되게 좋아라 합니다. 근데 이제 학생들의 흥미도도 약간 단계가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1년간 이쪽을 많이 접목해서 가르치다 보니까 그런 요소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제가 이쪽을 많이 교육해서 하다 보니까 학생들도 당연스럽게 이제 스크래치로 그리고 엔트리로 그리고 이런 활동을 하더라고요. 근데 선생님 말씀도 상당히 맞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조작 활동이 필요하고 학생들도 각도기 자료 활용해서 도형 그리는 그런 능력도 있어야 되고, 다양한 도형 측면에서는요, 선생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그 조별 수업이 다 끝나고 나면 제가 한 명만 보여드렸는데 4명이 다 달라요. 왜냐하면 입력하는 값이 통일이 안 되죠. 어떤 애는 100 넣고든 150 넣고, 어떤 애는 뭐 200 넣고, 200은 안 됩니다. 90 넣고 막 이렇게 넣어버리니까 다 다른데, 이제 그 대신 공통점은 있겠죠. 그 코딩에 나와 있는 공통점이 있겠죠. 이웃하는 두각 80도, 마주보는 두 변 같고, 마주보는 두각 같고. 성질을 아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 코딩 내용을 보면서 성질을 더 자세히 알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수업사를 잘 보고요. 광주교대 광주국제초등학교 소프트웨어 교육을 수학과하고 같이 결합을 해서 수업을 하시는데 궁금한 점이 있어가지고 이그 평행사변형의 성질의 소프트웨어 교육이 수학교육을 위해서 소프트웨어를 투입을 하는지, 아니면 소프트웨어 교육이 쭉 진행되는 상황에서 하나의 이제 그 차시로 이렇게 수업이 공개가 되는 것인지, 수학 교육이 필요해서 소프트웨어 교육을 하는 것인지. 저는 일단 수학 그 기반으로 소프트웨어를 도구로 사용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 소프트웨어가 엄밀히 따지면 처음 차시에는 이게 활동 위에 있었어요. 활동 위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하다 보니까 약간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그런 효과가 날 수도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활동 3이긴 하지만 그건 거의 적응 단계입니다. 그래서 활동 1, 2 위주로 하고 활동 3회로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 수학 수업을 좀 더 돋보이고, 근데 활동 2에다가 만약에 넣더라도 수업이 나쁘진 않았어요. 그냥 수업을 2번 했거든요. 다른 반 대상을 했었어요. 근데 이때는 어땠냐면 활동 2에 들어가서 아까는 자와 각도기로 그런 활동을 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성질을 아예 안 알려주고 네가 한번 작도를 해봤어요. 그 스크래치로. 그럼 애들이 막 별의별 수를 다 입력해봐요. 막 계속 있다가 완성돼. 어쩌다 다 나와요. 평행사변형이. 이 과정이 크게 길지가 않습니다. 한 2, 3분이면 애들이 금방 도형 그리는 거니까요. 그 수지를 넣다 보면 나와요. 그러면 그 코딩에서 성격을 한번 찾아보자, 성질을 찾아보자 하면은 그때 찾아내요. 그럼 이게 역으로 가는 거죠. 아까 제가 한 게. 그러면 이게 수업 모형이 약간 문제 해결 학습은 그쪽으로 좀 가겠죠. 근데 저도 처음에 커피 찼습니다. 처음에 커피 찼는데 약간 내용이, 야 이거는 내가 그래도 수학인데 소프트웨어 수업 같은 생각이 들고, 수학은 그냥 이거 엔트리 하다가 그냥 겉절이로 얻는 그런 효과처럼 보일 수도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좀 바꿨습니다. 활동 3도 내리고 단계 보면 적용 단계 많이 내렸어요. 이게. 근데 수업할 때 선생님들도 나중에 현장 가시면 많이 사용하시겠지만 이거를 활동 2에 넣으셔도 괜찮습니다. 학생들이 그럼 토익 토론이 더 활성화하고, 이미 성격을 알기 때문에 코딩을 할 때는 이미 알아요. 학생들이 어떻게 그려야 되는지. 그래서 토익가 이렇게 막 활성은 안 되는데 내가 정말 예상만 하게 하고
그냥 던져주고 야 가만히 있어버리면 애들이 막 물어봐요. 야 나 그렸어. 어떻게 했더니 그려지더라. 봐 보자. 너는 이거 보니까 이 각도가 이게 안 맞네. 이래버리고 후회하면서 결국 4명이 다 완성을 하더라고요. 이거에 안동시 최초는 교사인 선생님입니다. 선생님이 테니스에 꽃 시험이라고 얘기해서 예약적으로 이렇게 뭐 예, 맞습니다. 생겼다고 하셨는데 아까 얘기하신 사칭 영상이나 수시 잡기를 직접 해보셨는지 작년에 한번 해봤습니다. 예, 그리고 혹시 로봇 활용 수업을 수학을 이렇게 했을 때 지금 오늘 이 주제 토론 중심의 어떤 협력학습을 어떤 방식으로 이렇게 해보셨는지 로봇 활용 수업에서 저는 로봇 활용도 마찬가지로 이 로봇이라는 게 얼핏 보면은 막 조립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제가 썼던 로봇은 완성품이에요. 정말 요만하거든요.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데 요만해요. 정말 요만한데 아까 짠 그 스크래치 코딩 있지 않습니까? 걔를 클릭하면은 아까는 그 무슨 로봇가 막 움직여서 그렸잖아요. 얘가 움직여요. 얘가. 그 차이예요. 단지. 근데 이제 효과는 더 있죠. 이제 직접 이제 내 책상 위에서 움직이니까. 근데 이제 그때는 협력 활동을 할 때 어떤 식으로 진행했냐면 마찬가지입니다. 코딩 짤 때. 이 코딩만 짜면은 다 되거든요. 그래서 이 로봇을 약간 기계적으로 조립하는 측면 로봇은 하나도 구입을 안 했고요. 완제품, 센서 있고 움직이기만 하는 그런 로봇입니다. 그리고 그때는 제가 어떤 경험이 있었냐면 좀 재밌던 경험이 중에 도형을 한번 그걸로 작도 그런 거였는데 그 옆에 연필심을 달아서 그걸로 작도를 했는데 엄청 혼났습니다. 작도를 어떻게 그렇게 그리냐고 로봇 갖다가 학생들이 각도를 이용하고 자를 이용해야 된다. 약간 그런 얘기를 하니까 좀 띵하더라고요. 순간적으로. 정말 작도 만약에 차시 내용이 학습 목표가 작도라면 로봇을 시켜서 그리는 그런 것도 좀 나쁘진 않겠지만 그래도 좀 더 본연의 학생들의 조작 활동에 신경을 써야겠다. 이런 활동도 있었고요. 아까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사칭 현상 이런 거는 어떤 식이냐면 이 학생들이 물론 사칭 현상 이렇게 계산 줘도 푸는데 이제 사칭 현상은 코딩을 할 수가 있어요. 코딩하는 과정에는 이제 학생들의 그 계산 능력 측면에서 이제 계산 기억하는 얘기가 못하게 해요. 못하게 하는데 이제 그 사칭 현상을 통해서 코딩한 결과값이 로봇으로 나와요. 로봇에 이제 불이 3개가 이렇게 놓여있으면 깜빡이는 그런 반복점 이런 걸 찾아내게 해서 이걸 사칭 현상으로 표현하는 그런 활동을 했거든요. 이거는 제가 정규 수업은 아니고 방과 후 수업에 응용했고요. 그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 로봇 움직이는 거는 정규 수업에도 몇 번 사용해봤습니다. 제가 기회가 되면 유튜브 주소라도 드리겠습니다. 제가 유튜브에 다 올려놨거든요. 보시면 되는데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원래는 그 로봇을 쓰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그 보여주는 효과가 좋거든요. 근데 이 로봇이라는 게 시간이 지나면 이 바퀴도 마모되고 모터도 좀 맛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솔직히 평행사변형 그릴 때 1도라도 틀리면 그건 수학적으로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거 로봇으로 하면 좋을 텐데 했는데 로봇이 안 되더라고요. 이게 삐뚤어져요 살짝. 그러니까 수업을 만약에 그런 수업을 하면 네. 제가 이제 건전지나 아니면 그런 이렇게 네. 바퀴 이런 거에 따라서 네. 실패 확률이 있잖아요. 그런 거를 해보시고 이렇게 만약에 네. 학생들한테 그 옷을 이렇게 했을 때 수업이 원래 의도한 바대로 이렇게 상황이나 도형이 안 나왔을 때 그런 이제 우리가 생각한 수업 목표치 그렇죠. 이르지 못할 확률이 훨씬 많죠. 그래서 사전에 충분히 로봇을 체크해야 되고요. 한 가지 팁이면은 저는 로봇 하다가 로봇이 안 되면은 바로 로봇을 빼버리고 스크래치로 돌려고 그래요. 아까 그렇죠. 무슨 말씀이냐면 아까 그 스크래치가 엔트리가 모양이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그 무슨 로봇 같은 게 움직였잖아요. 근데 원래 로봇이 움직여 얘가 안 움직이고 로봇이 움직여요. 근데 로봇이 안 된다. 그러면 로봇을 빼버려요. 그러면 얘가 다시 움직이는 그런 현상이 나는데 효과는 조금 보여주기 효과는 로봇이 조금 더 낮죠. 그리고 선생님 말씀도 맞습니다. 로봇이 변수가 많아요. 변수가 많은데 제가 그걸 포기 못한 이유가 그 학생들의 막 불타오르는 눈빛을 저버릴 수가 없어요. 막 기대요. 막 잠이 안 온다. 막 이렇게 써요. 막 내일 꼭 그거 해서 완성해야지. 막 이러니까
솔직히 저도 그거 공개 수업 하면은 막 심장이 두근반 세근반입니다. 그냥 편하게 될 수도 있는데 괜히 로고 꺼내서 선생님 이거 안 돼요, 약이 없어요 이래버리면 네. 각도를 예. 조금만 다니까 수업이 완전히 예. 아예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로봇을 전날에 마스터를 시키고 예, 여차하면 스트레치를 시키고 이러는 방법보다 예, 맞습니다. 선생님은 정말 많이 해보셨나 보네요. 저는 쓰긴 쓰는데 솔직히 말하면 양심선을 하면은 무역까지 야 이거 원래 되는 거야 하면서 난 네가 잘못했네 하면서 그거 그러면 이제 또 사는 애들이니까 내가 실수했구나. 로봇이 아니라 이 땅이 불편할 거야 분명. 아 이거 되잖아 선생님. 이렇게 하는데 새 로봇은 잘 돼요. 새 로봇은 잘 돼요. 근데 이게 애들이 그 진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소프트웨어라든가 로봇을 했을 때 그 눈빛이 진짜 장난이 아닙니다. 막 빛이 막 레이저가 나가요. 48세가 찌르고 나가고 회사에서 그래 하자 하고 로봇 꺼내라 하고 그런 식의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시간이 많이 흘러가지고요. 제가 옆에서 이제 가끔 보거든요. 근데 참 초딩되기 좋은 게 뭐냐면은 그 가정하고 결과를 동시에 이렇게 볼 수 있어 좋더라고요. 아이들이 머릿속에 그리잖아요. 그러니까 뉴스랄 그 추리라든가 창의술의 문제 결력이 엄청 발달하는 것 같아요. 하나의 그냥 우리가 저 그릴 수 있지만 작도도 있지만 지오보드도 할 수도 있지만 이런 방법도 있구나. 한번 소개시켜준 거 혹시 여기에 더 관심 많고 공짜이 많으면은 선생님한테 한번 많은 연락 부탁드립니다. 네이버 일단 알려주시고요.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전동영 교수님 기본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부탁드립니다. 선생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아까 이제 선생님께서 스크래치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 소프트웨어라고 하는 엔트리라는 거는 저는 사실 엔트리는 오늘 처음 봤어요. 이제 원래 이게 그 로고 라이터라는 소프트웨어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아까 이제 MIT에서 개발한 소프트웨어인데 이게 우리나라에는 잘못 소개됐어요. 이게 이제 컴퓨터과에서 프로그래밍으로 가르쳐서 실제로는 이게 마치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인 것처럼 알려져 있는데 이게 아니고 원래는 수학을 지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소프트웨어예요. 그러다가 이게 이제 보스 버전이었는데 그게 요즘 이제 윈도우에서 MS 윈 로고라는 게 있어요. 그다음 우리나라에서 뭐 자바 쪽으로 가고 그다음에 이제 그게 스크래치로 쓰다가 아마 ENT까지 온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작도를 그냥 했을 때는 작도의 핵심은 기능이 아니거든요. 아이디어예요. 평행사변을 작도할 때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걸 아이가 머릿속으로 다 알고 있는데 선도를 잘못 긋거나 각도를 1도만 틀려도 사실은 평행사변이 안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아이가 얘가 몰라서 작도를 못한 건지 기능상의 실수인지 우리가 알 수 없죠. 근데 이제 좀 전에 그 박사님 말씀하셨지만 이걸 보면 아이들이 무슨 생각을 했는지 그 아이디어를 드러내줘요. 그래서 이제 디버깅이라고 말을 쓰는데 아이가 여기서 코딩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프로그래밍을 잘못했으면 곧바로 실행하면 실행 결과가 눈에 보이거든요. 그럼 아이가 내가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스스로 깨우치면서 사실 이 안에 이제 변수라는 게 있어요. 첫 번째 회전각하고 두 번째 회전각을 더하면 항상 180도가 되거든요. 그럼 이제 한 각을 A라고 보면 나머지 각을 180-A라고 놓을 수 있어요. 나중에. 지금 여기서는 안 되지만 이제 저런 데서. 그래서 그 두 사이의 관계가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사실 거기에 수학적인 핵심적인 구조가 들어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제 처음 가지고 왔을 때 제가 이거는 참 괜찮은 거다. 근데 이제 아까 말씀하셨듯이 잘못 쓰면 애들이 수학에는 관심 없고 스마트 패드에만 관심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새로운 것들을 쓰실 때 항상 좀 아이들한테 충분히 익숙해지고 난 다음에 쓸 수 있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이게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른 분야에도 굉장히 많이 쓸 수 있는데 사실은 도형에서 가르쳐지는 많은 개념들을 원래는 교사가 선생님한테 가르치는 게 아니고 이 로고는 아이가 컴퓨터를 가르치는 용도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를 들면 로고가 알아듣는 명령어가 몇 가지밖에 없는데 나중에 평행사변형 이렇게 말을 넣으면 얘가 그걸 직접 자기가 그립니다. 그래서 평행사변이라는 용어나 이런 것들을 직접 가르칠 수 있어요. 그래서 아이가 평행사변형이든 삼각형이든 정사각형이든 그 개념을 어떻게 알고 있는지를 프로그래밍에다 다 집어넣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정말로 수학과 관련된 사실 수학이 쓸 수 있는 가장 좋은 소프트웨어라고 그게 처음 만들어지기를 매스랜드라는 이름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쓰이는 거의 모든 용어가 수학의 문법이고 수학의 용어로 있었어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는 잘못 풀려가지고 다시 국가에서 쓰는데 스크래치라고 이런 걸로 해서 좀 쉽게 되어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은 아이들한테 좋은 기회를 제공해 주십니다. 기대해서 고생하셨습니다. 박수 한번